식후 이것 한 잔만 드세요. 올챙입에 쏙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체중은 정상인데 아랫배가 유독 많이 나온 분. 저녁에 밥을 먹고 나면 항상 배가 더부룩한 분. 과식을 자주 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 배에 가스가 자주 차고 옷이 조이는 느낌을 받는 분. 지방간, 고지혈증 등 내장 지방과 관련된 진단을 받은 분. 점점 불어나는 아랫배,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괜히 눈을 피하게 되는 복부. 바지 허리는 나날이 조여오고 앉을 때마다 배가 접히는 그 불편함.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기기엔 이미 내 몸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식후에 이것 한 잔만 마셔도 몇 주 후 달라지는 배의 윤곽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한 잔의 정체와 배에 쌓이는 복부지방의 원리, 그리고 실제 경험담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부지방은 왜 유독 잘 쌓일까? 먼저 올챙이배의 정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올챙이배라고 부르는 복부비만은 단순한 보기 흉함 이상의 문제를 내포합니다.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심에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며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 중에서도 복부는 인슐린 수용체가 많아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이기 쉬운 부위죠. 또한 식사 후 위가 팽창하면서 복압이 증가하는데 이때 탄산음료, 과식, 기름진 음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위아래로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같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하루 세 끼를 건강하게 먹는다고 해도 식후에 무얼 하느냐에 따라 복부 지방은 줄기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타이밍, 식후 한 잔이 중요합니다. 그 한 잔의 정체는 바로 따뜻한 레몬 생강차. 저도 즐겨 먹는데요. 의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에 생강을 얇게 썰어 넣고 레몬 한 조각을 함께 우려낸 레몬 생강차는 생각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잔이 주는 영향력은 단순히 소화에 좋아요라는 말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1. 지방분해 촉진 작용. 생강에 포함된 진저롤과 쇼거올 성분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열량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식사 직후 따뜻한 상태로 섭취하면 위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체내 열을 높여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혈당 안정화. 레몬 속 비타민 C와 구연산은 혈당의 급상승을 완화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켜줍니다. 이는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 가스 배출 및 부기 완화. 식사 후 복부 팽만감, 가스가 찬 느낌이 있다면 레몬 생강차는 탁월한 해결책입니다. 소화 효소를 자극하고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61세 여성 4주 만에 허리둘레 6cm 감소.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61세 여성은 평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배가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운동도 나름 꾸준히 했고 기름진 음식도 멀리 했는데 아랫배만은 도무지 안 빠지더라고요. 그녀는 딸의 추천으로 식후에 따뜻한 생강차에 레몬을 넣은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크게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둘째 주쯤부터는 옷 입을 때 배가 덜 답답한 느낌이 있었고
셋째 주엔 진짜 허리띠가 헐거워진 게 느껴졌죠. 그녀는 식사 후 따뜻한 레몬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 외에는 별다른 생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3번 식사 직후 이 한 잔을 마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 반, 만족 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 못했어요. 뭔가 거창한 다이어트나 굶기 없이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복부 비만은 단지 몸의 변화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살이 찌면 옷을 입는 즐거움이 줄고 외출 자체가 귀찮아지며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나는 이제 이런 몸으로 살아야 하나 보다. 그렇게 체념의 감정이 스며들 때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한 잔의 따뜻한 음료가 주는 변화는 몸의 온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느껴지는 그 온기, 코끝을 스치는 생강 특유의 향, 레몬의 상큼한 향기가 섞이며 마음속까지 맑아지는 기분. 이 감각은 단순히 맛이 좋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마치 지금부터 내 몸을 돌보겠다는 작지만 단단한 약속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마시면 효과가 가장 좋을까? 1. 식후 1015분 후에 섭취. 너무 뜨겁지 않게 식힌 상태에서 마시면 소화도 돕고 내장 지방 분해 효율이 올라갑니다. 2. 하루 3잔, 매끼 식사 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한 잔씩. 특히 저녁은 탄수화물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공복에는 피하기. 공복 상태에서 생강이나 레몬의 산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꼭 식사 후에 마셔야 합니다. 복부 지방 체념하지 말고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올챙이 배는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가 아닙니다. 복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란 늘 거창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소박한 한 잔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됩니다. 따뜻한 생강 한 조각, 싱그러운 레몬 한 조각을 물에 넣고 식후에 천천히 마셔보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몸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복부는 가장 늦게 빠지지만 가장 분명하게 변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오늘 당신이 마신 그 한 잔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박현정 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해오며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본사 CS 부서에서 30년 가까이 일했고 고객의 불만 전화를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받아야 했기에 정신적으로도 늘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늘상 핸드폰을 쥔 오른손은 경직되어 있었고 표정에는 피로가 쌓여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가 건강 이상 신호를 처음 느낀 건 55세 무렵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가슴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면서부터였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고지혈증과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의사는 약 복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 씨는 왠지 모르게 약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약 먹기 시작하면 앞으로 뭐 하나만 생겨도 계속 약에 의지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러기 싫었어요. 아직은 내 몸을 내 힘으로 조절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짐과는 달리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두 끼는 회사 구내식당이나 외식으로 때우고
저녁엔 스트레스로 야식을 찾는 날도 많았습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괴로워졌습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는 무겁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려울 만큼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작은 전환점이 찾아온 건 회사 동료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현정 씨, 요즘 아침에 뭐 드세요? 아침이요? 그냥 물 한 잔이나 마시죠. 바빠서요. 치아시드에 블루베리, 레몬 넣어서 갈아 마셔보세요. 진짜 몸이 가벼워져요. 저도 혈당 때문에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확 달라졌어요.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퇴근길 버스에서 핸드폰으로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영상에서 같은 조합의 공복. 한 잔 이야기를 접하고는 문득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마트에서 치아씨드, 냉동 블루베리, 유기농 레몬을 구입했습니다. 유리컵에 재료를 넣고 조용히 저으면서 눈을 감았을 때 묘하게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씨앗이 물을 머금으며 조용히 팽창하는 소리, 레몬 껍질을 자를 때 나는 상큼한 향, 블루베리의 짙은 색감.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마신 그날, 그녀는 하루 종일 속이 편안했고 점심 후 피곤함이 덜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꾸준히 마셨습니다. 놀랍게도 2주 후 그녀는 눈이 더 또렷해졌다는 말을 들었고 4주 후에는 체중이 2kg 줄고 피부 톤도 맑아졌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병원 재검 때 수치를 보고 놀란 건 오히려 담당 의사였습니다. 박현정 씨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으세요? 수치가 좋아졌네요. 혈당도 안정됐고 콜레스테롤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한 잔 그것뿐이에요. 지금도 그녀는 매일 아침 그 잔을 준비합니다. 손끝의 감촉, 새콤한 향, 입안에 퍼지는 상쾌한 기운은 이제 그녀 삶의 루틴이 되었고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도 찾아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아침 인사예요. 그 잔 하나가 없던 시절을 떠올리면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박 씨는 이제 지인들에게도 이 공복 한 잔을 권하며 말합니다. 병원보다 먼저 바꿔야 하는 건 매일 아침의 작은 습관이에요. 그게 내 몸에 좋을 줄 알았는데. 강원도 원주에 사는 66세 김진수 씨는 은퇴 후 자연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 건강 마니아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식이요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며 틈틈이 한방이나 민간요법을 수집했고 은퇴 이후에는 관련 블로그도 운영하며 사람들과 건강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침 공복 치아시드 음료에 대한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고지혈증과 당뇨에 좋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치아시드에 블루베리, 그것도 레몬까지. 완전 항산화 덩어리잖아. 김 씨는 곧바로 대량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다음 날 아침부터 큰 유리병에 치아시드를 잔뜩 넣고 블루베리와 레몬을 통째로 갈아 넣은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마시고 싶어서 양도 2배, 씨앗도 2배로 넣었습니다.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지. 하지만 며칠 후부터 속이 더부룩해졌고 복부 팽만감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몸이 정화되고 있는 거야라고 넘겼지만 변비 증세까지 나타나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물도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아침에 어지럼증과 함께 갑작스런 복통을 느꼈고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장 운동 저하와 함께 장내에 불용성 섬유질이 과도하게 축적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진수 씨, 치아시드나 블루베리는 물론 몸에 좋은 성분이지만 양을 조절하지 않고 매일 과하게 섭취하시면 장이 오히려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씨앗류를 많이 드시면 위험합니다. 그제서야 김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좋은 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게 제 착각이었네요. 그는 이후 블로그에 그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좋은 것도 제대로 알고 먹어야 진짜 약이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건강은 욕심 부릴수록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저 더 빨리, 더 확실히 좋아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건강이란 건 기다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그는 하루 한 잔 정해진 양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은 식단 일기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몸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정리하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그때 그 실수 덕분에 이제는 내 몸을 진짜로 이해하게 됐어요. 김진수 씨의 표정은 여전히 건강에 대한 집념으로 진지했지만 눈빛에는 내 몸과의 대화를 배운 사람만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고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 고요한 시간에 저도 조용히 제 마음을 꺼내어 보고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복잡하고도 섬세한 일입니다. 기뻤던 날보다 후회했던 날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을 때도 있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60대 중반이 넘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숙 씨였고 젊은 시절엔 누구보다 활달하고 생기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해외 출장도 자주 다녔고 영어도 능숙하게 하던 커리어우먼이었죠. 하지만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느라 잠들기 전 항상 오늘은 애들한테 너무 소홀했나? 하는 자책을 했고 반대로 회의에 지각이라도 하면 난 역시 일과 육아를 같이 할 수 없는 건가 하고 또 자책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아이들은 자라 멀리 떠났습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성격 차이로 별거를 시작했고 어느새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따금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조급했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말을 해줄걸. 왜 그렇게 내 감정만 옳다고 믿었을까? 아이들이랑 소풍 한 번 못 간 게 자꾸 생각나. 그녀는 요즘 들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미뤄왔는지 절실히 느낀다고 말합니다. 사랑도 용서도 고백도 모두 다음으로 미뤘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렸다고요. 그녀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입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동자에 맺힌 미세한 물기가 그 마음을 다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그와 비슷한 마음을 한 조각씩은 품고 살아갑니다. 왜 그 말을 그때 하지 못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만 더 들여다봤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는 늘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고 우리가 고개 돌린 사이에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렇다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후회를 만들고야 마는 걸까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큰 실수 앞에서는 그저 무너지고 맙니다. 무너진 마음 위에 남는 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깊고 절실한 바람뿐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후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숨쉬고 있고 누군가와 연락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던 50대의 민철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읽고 싶은지도 잊고 살았죠. 딸 둘을 대학에 보내느라 자신의 병원 진료도 미뤘고 명절에도 출근하며 쉴 틈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몇 해 전 심장에 이상이 생겨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 기계음과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버텼던 거지? 그는 눈을 감은 채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형네 손에 이끌려 중고 자전거를 타던 그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개울가로 소풍 가던 그때, 첫 월급으로 아버지에게 사들인 시계를 자랑스레 건넸던 장면까지, 그의 머릿속엔 지금까지 외면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꼭 성공해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며 가족을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퇴근 후 딸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아내와 함께 손잡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서툴지만 직접 밥을 짓고 주말이면 오래된 LP판을 꺼내 들으며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늦은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은 진짜 나로 사는 것 같아. 그의 말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요. 살면서 후회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에 짓눌려 사는 건 선택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후회를 껴안고 그걸 발판 삼아 더 나은 삶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 혹시 아직 마음속에 오래된 후회 하나쯤 품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가족이든 사랑이든 자신에 대한 미련이든. 그렇다면 오늘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주 작고 소소한 행동으로 시작해 보세요. 잠들기 전에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나를 위해 커피 한 잔을 내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 한마디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말과 행동이 결국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삶이든 후회는 남습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후회를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내 감정을 말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더 깊고 넓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느끼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를 다시 안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조언이 당신의 마음 한 귀퉁이에 따뜻한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당신의 하루 끝에
다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